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방송 GPT 고서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워낙 세월이 이래가지고요. 그래도 토크 IT는 여러분 곁에서 매일 매일 방송하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재택하는 분도 꽤 많을 거고요. 하면 지금 사무실에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간에 충분히 우리 사회적 격리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방송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본방송 아니고 음성 테스트입니다. 제 음성 괜찮습니까? 스태프? 네. 오늘은 F5의 김재용 부장님 모셨습니다. 음성 테스트 좀 해볼까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F5 네트워크 김재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도 요새 재택근무 하시죠? 네, 맞습니다. 방송 때문에 나오신 네, 거네. 방송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디도스 있지 않습니까? 디도스 공격이란 건 우리 옛날부터 쭉 있어 왔는데, 디도스 공격이 이제 계속 더 진화되고,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새 인터넷, 네트워크라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굉장히 더 다양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디도스 공격을 어떻게 더 좀 지능적으로 잘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오늘 주제입니다. 주제는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질문은요. 그때그때 댓글창에 Q&A 시간 쓰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댓글창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시면 오늘 제일 질문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다 답변 드릴 거고요. 실시간으로 질문 잘한 분 세 분한테 원래 저희가 이제 영화 티켓을 많이 드려요. 영화 티켓. 근데 지금 요즘 같은 시국에 영화 티켓 드리면 여러분들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영화 티켓은 아니고요. 케이크. 네. 요새 온 가족이 도란도란 집에 있기 때문에 케이크를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한 세 분께. 그 다음에 설문에 응답하신 분 2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리겠고요. 네. 자, 오늘 허성현님 오늘 마스크에 대한 대책은 아니죠? 우리 마스크 안 팝니다. 네, 네, 마스크 여긴 아닙니다. 마스크 안 네. 팔아요. 경품에도 마스크 없습니다. 경품에 마스크 넣으면 참 좋을 거예요. 괜찮은 아이디어였네요. 네. 네. 자, 그러면 1분 뒤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만큼 GPT 고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도스 공격이요. 요즘 단순한 웹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네트워크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지고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디도스 공격도 굉장히 지능화되어 있고 다양해졌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하게 할 것인지 이런 이제 지능형 스마트 엔티 디도스 솔루션에 대해서 F5 코리아의 김재용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F5 코리아 김재용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 디도스. 네. 디도스 공격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네, 예전부터 많이 했었죠. 네. 많이 했었고, 지금은 어떤 분들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실제로는 공격은 줄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았고요. 작년에도 상승 트렌드도 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공격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용량의 플러딩 공격들은 좀 많이 줄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격이 좀 줄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공격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요. 네. 공격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플러딩 공격이라고 하셨는데 네. 플러딩 공격하고 또 다른 공격이 있습니까? 플러딩 공격이 뭐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잠깐 네, 설명해 플러딩 주시면. 공격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대용량의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목적지를 보고 공격을 대용량으로 쏘는 거예요. 우리 뭐 좀비 PC 만들어서 네, 하듯이. 맞습니다. 네네. 예전에 그 일반적인 방식이었죠. 방식이 그게 저희가 플러딩 공격이 유형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플러딩 공격보다는 조그만한 클라이언트, 소량의 클라이언트 또는 특정 클라이언트 한 명이 특정 대상을, 어플리케이션 대상을 지정해가지고 아, 주기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타겟팅 해가지고. 네, 뚫릴 때까지 오. 계속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공격이 플러딩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유형들의 장비들은 쉽게 탐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서히 공격을 하는 방식이 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꼭 디도스 공격도 꼭 스피어 피싱 같은 네, 느낌이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공격이 좀 진화하고 있고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에 뭐 이렇게 우리 뭐 인해 전술 네. 같은 게 아니라 아닙니다. 네, 굉장히 이런 지능화된 아니고 거네요. 지능화되고 있고요. 오. 네. 그렇게 지능화될 수밖에 없는 것도 요즘에 뭐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나 그런 뭐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점점 더 진행화될 것 네. 같고 점점 더 아마 뭐 타겟팅을 하는 공격들이 많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디도스 공격이 지능화되고 막 그러려면 네. 우리도 사실 그 회사가 뭐 인텔리전트하게 뭐 운영하려면 뭐 솔루션이나 좋은 장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네. 공격자들도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능화되게 하려면 그 사람들도 뭔가 장비라든지 뭐 이것도 굉장히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당연하죠.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어떻게?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네. 저희가 툴들은 뭐 지금 오픈 소스 형태가 됐던 뭐 예전에도 다양한 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 다크웹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네. 저희 말로 풀이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어둠의 경로에 마켓플레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네. 그 마켓플레이스에 보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계정이라든지 탈취된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개발자가 만들어낸 툴들, 뭐 특정 취약점이 있는 어플리케이션 타겟들 이런 네. 정보들을 다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래가. 네, 그리고 있는데 거기 전부 다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이기 때문에 공격자들도 걔를 한 달 동안 쓰겠다. 그래 뭐 한 시간만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해서 이제 야. 활용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네. 거기 서브스크립션- 네, 맞습니다. 네. 거긴 그 다크웹에 네. 다크웹에 그러면 AWS나 뭐 애저 같은 게 있어요. 그 정도 되는 브랜드가 있습니까? 브랜드가? 다크웹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아마 좀 큰 유명한 사이트들 검색하시고 보면 아마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이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장님도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네, 저도 가입해서 필요한 저희도 테스트할 때는 필요한 툴들이 아, 있기 때문에 네, 네. 혹시나 이런 아. 툴들을 좀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도 들어가서 서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도 그만큼 또 레벨업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져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오픈 소스마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뭐 다크웹, 뭐 마켓플레이스도 들어가 보게 되면 정말 하루에도 수십 건의 뭐 야. 데이터들이나 툴들이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제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쉽게 공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다크웹에서는 저기 토크아이티 같은 방송이 있나요? 제가 한번 그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비용은 비트코인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근데 지금 그 디도스 공격은 네. 굉장히 지금 진화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플러딩 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네. 스피어 피싱처럼 그렇죠. 애플시언을 해서 서서히 한다는 것도 있는데 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그러면 더 이거에 대한 방어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모든 기업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마 그 저희가 다양한 솔루션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아마 예전부터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포커스 맞춘 부분도 네트워크에 좀 맞추긴 했었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아마 네트워크 관점의 솔루션들을 많이 뭐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많은 집중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쉽게 생각하게 되면 문을 보호하게 되면 뭐 문 뒤에 있는 시스템들은 아니면 서비스를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관문단에다가 많은 솔루션들을 투입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모든 비용을 좀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관문단에 이제 그런 솔루션을 뒀지만 저희가 이제 보는 관점이 아니면 트렌드가 바뀌어서 공격 타겟한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문단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공격들도 이제 점점 많아질 거란 얘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 슬로우 스트레스라는 게 그런 거죠? 아까 제 네, 서서히 맞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네, 저희가 보는 공격의 큰 유형을 보시게 되면 뭐 네. 네트워크 공격이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일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SSL 뭐 암호화된 공격도 뭐 마찬가지로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전형적으로 플러딩 공격도 있을 거고요. 근데 거기 위에
그 위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만 타겟팅을 해가지고 서서히 공격을 간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공격을 가했다든지 이런 식의 공격들이 계속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기업에서도 네. 어느 정도 기업이라면 네. 다 지금 네트워크다, 관문단, 네트워크에서의 뭔가 이런 공격에 대한 방어책은 좀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대부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 네네. 여기에 대한 것이 아직 미비한 데가 많다는 거죠, 아직.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저희 F5 솔루션이 뭐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추는 부분들이 어플리케이션에 포커스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솔루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 F5가 그걸 대체한다기보다는 네. F5가 추가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가 나는 같이 쓰시게 되면 네. 그런 식의 이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F5 이런 스마트 디도스 네. 솔루션 요거는 언제 처음 나온 겁니까? 작년 초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저희가 F5가 원래 ADC라는 제품을 가지고 제가 서비스 하다 보니까 F5가 자연스럽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솔루션이 이제 되고 있잖아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지백을 해가지고 전용 디도스 장비로 제가 솔루션이 나왔어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네, 독립적으로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알고 계신 F5의 뭐 ADC 제품이나 뭐 여러 가지 웹 방화벽 제품들이 있지만 그런 제품이 아니고 그냥 독립적으로 디도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네. 제품이 나왔고요. 그 용도로 제가 오늘 스마트 디도스라는 솔루션으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장표에 나온 것처럼 네. 기존에 이제 티어 1 네. 네트워크 단에 뭔가가 있으시면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고 네, 네. 티어 2 애플리케이션 쪽에 이것을 설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네, 맞습니다. 네트워크 단이 없으면 네. 티어 1, 티어 2 다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티어 1 단에서는 대부분 다 기업들이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티어 1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F5 제품은 티어 1을 지나서 티어 2에 있는 특정 애플리케이션들을 한 번 더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네네. 하시든지 만약에 저희가 티어 1 솔루션이 좀 뭐 오래됐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F5가 티어 1, 티어 2를 다 커버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포지셔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네. 이제 티어 1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F5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F5 말고도.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같이 호환성이라든지 네. 붙이는 것은 별로 뭐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가거나 그러지 않나요? 네, 저희가 그 전형적으로는 예전에는 물론 뒤에 이제 구성에 관련된 내용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저희가 구성이 굉장히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뭐 망 중간에 들어가서 저희 인라인 방식이라고 하죠. 인라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성하시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F5는 그 RO 밴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요. 좀 외부에 빠져 있고 공격이 들어올 때만 방어 체계로 들어가는 구조로 서비스를 이제 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구성하실 때 좀 더 유연한 구성으로 아마 뒤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유연하면서도 뭔가 그 어떤 그 네트워크에 네네. 부하도 적게 주고 그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이 F5의 스마트 디도스 솔루션이 네. 작년에 이제 출시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도 뭐 레퍼런스가 몇 개 있을 것 같고 네네. 해외 쪽에는 어떻습니까? 해외 현황들 말씀해 주시다면 이것이. 네, 해외 쪽에서는 뭐 F5의 그 저희가 이제 단독 프로덕트로 나왔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은 원래 기존에 쓰고 계신 기능들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 파이어월에서 쓰고 있던 레이어 3, 레이어 4에 대한 디도스 방어하는 기능들 그리고 웹 방화벽에 올라가 있던 디도스 방어하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은 이미 널리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웹 방화벽 쓰시는 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단의 디도스 방어용으로 많이 쓰고 계시고요. 대표적으로는 저희 그 인근 국가인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지금 제공하는 차세대 뭐 정부에서 모든 인터넷 시스템들 아마 정부 기관 시스템들 방어하는 용도로 F5의 디도스 솔루션을 쓰고 야. 있습니다. 네. 중국이 웬만하면 미국 거지 안 쓰려고 그럴 텐데. 네, 맞습니다. 자체 거로 하려고 그럴 텐데. 안 쓰고 있는데 예, 어. 이번에 F5 제품으로 작년이죠. 작년에 F5 제품을 아니 쓰고 중국이 있고요. 특히 그런 이제 그 인터넷 네, 맞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네. 감시라든지 그런 통제가 부분이 좀 굉장히 모니터링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민감하긴도 불구하고 F5 근데 제품이 그거를 네, 야, 선택돼서 F5를 들어가 쓰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대형 게임사라고 그리고 대형 호스팅 쪽에서 실제로 저희 이 오늘 소개드릴 이 제품이 실제로 구축이 돼가지고 서비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요것에 이제 정말로 우리가 디도스를 막는데 네. 어떻게 이제 스마트하게 막는지 그렇죠. 네. 뭐 하나하나 네네. 주요 특징도 한번 하나 보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가 이제 효율적인 방어및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너무 이렇게
효율적 이건 너무 뜬구름 얘기고 네, 맞습니다. 약간 구체적으로 네, 그림이 좀 커서 이제 음. 실제로 그 제목만 보면은 좀 많이 그런데요. 네.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게 되면 먼저 서비스 저희 장비가 구축이 되고 난 이후에 네. 보호해야 되는 대상 쪽으로 이제 서비스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알려진 나쁜 애들을 좀 걸러내고 시작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정형적인 굉장히, 필터링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A5가 가지고 있는 IP 평판 차단 기능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IP에 대한 블랙리스트 기능들, 뭐 다이나믹 블랙리스트 기능도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트래픽을 저희가 디도스 모듈까지 들어와서 처리하기 전에 먼저 걸러버리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 서비스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통 부분이고요. 이게 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요. 네네. 이렇게 해서 네. 보통 한 몇 프로가 걸러집니까? 기준으로. 실제로 IP 평판으로 걸어도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서비스하는 유형마다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격이 많이 받는 좀 더 뭐 예를 들면 소셜 이커머스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한 20-30% 정도의 오. 패킷들이 네. 실제로는 걸러질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공격들이 저희가 10초, 1초에도 몇 번씩 공격들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네. 알려져 있는 그 블랙리스트 IP들이 블루투스 포스트 공격이 됐던 뭐가 됐던 네, 네, 네. 다양한 형태로 이제 공격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걸러지고 시작을 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이미 보역은 DB에서 네네. 그래서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네. 보역은 DB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DB 업데이트라든지 그쵸. 이런 건 어떤지, 그다음에 DB 소스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네, 저희가 그 API 기능을 쓰시게 되면 네. F5 쪽에서 이제 다이나믹 그 블랙리스트라는 기능은 F5가 만들어서 차단시키는 기능이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IP 평판 차단 기능 데이터베이스들은 저희가 여러 12개의 기관에서 협력 에코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아, 네. 거기서 DB 정보를 제가 받아오는데요. 5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받아와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뭔가 실시간으로 거의 5분이면 거의 실시간 반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실시간으로 잘못된 IP 정보가 업데이트 되게 되면 차단하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건 이제 이미 딱 픽스된 거고 네네.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 할 때 어떤 스레시홀드 같은 걸 걸어가지고요. 그쵸. 이게 네. 넘으면 뭐 차단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룰 네네. 같은 거 세팅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근데 그 룰 같은 것도 그 운영자가 네. 일일이 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네네.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근데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예전에 그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단에 제가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장비들이 아마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레일 리미팅이라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레일 리미팅이라는 기능들을 조금 더 뜯어서 좀 깊게 보게 되면 그 모든 그 서비스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가 내가 서비스하는 외부에 서비스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렌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쪽의 사이트들은 예를 들면 TCP 액에 대한 패킷 플로우, 또 TCP 뭐 피넥에 대한 패킷 플로우라든지 그런 플로우들에 대한 레이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 정도는 정상이고 이거 넘어서게 되면 비정상이야, 차단해야 돼라고 설정을 하시잖아요. 네. 실제 현실은 쉽지 않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것도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네, 맞습니다. 딱 그 환경이 딱 픽스되고 그렇죠. 복잡하지 네. 않을 때는 가능했죠. 그죠? 가능했죠. 네.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백엔드의 서비스도 많이 늘어가 있고 또 서비스가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계치를 갖다가 알고 설정한다는 것은 이미 공격을 받고 난 이후에 소잃고 약간 고치는 형태의 방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F5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레일 리미팅을 똑같은 레일 리미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관리자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F5 장비에 탑재되어 있는 머신러닝 기계가 네. 자동으로 평상시의 데이터 플로우를 가지고 임계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개입 없이도 장비가 알아서 임계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계치 방식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머신러닝이 적용하기 딱 좋은 분야인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계속 네.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예. 장비가 트래픽을 처리하면서 계속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데이터들은 계속 무궁무진하게 들어올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별로 트래픽 추이도 틀릴 거고요. 그렇네요. 그런 식에 대한
그 프로파일링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레이트를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꼭 뭐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네. 모든 지금 아까 레이트 리미트라는 네네. 어떤 스레시홀을 정해가지고 뭔가 그걸로 뭔가 통제를 하거나 모니터하는 이런 모든 분야에 다 머신러닝이 다 있겠죠?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앞으로 머신러닝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아마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A5는 여기에 일단은 포커스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 뭐 물론 머신러닝 기법들은 뭐 다양한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나오고 있고 아마 굉장히 많은 분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네트워크 단에서의 네, 맞습니다. 트래픽을 네. 이제 뭐 패턴화된 것을 걸러내거나 이제 레이트 리밋을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어떻게 네네. 하는지 그거를 막는지. 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사전적으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던 기능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스레스홀드를 다 넘어왔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뒤에 애플리케이션에 타겟된 공격으로 들어왔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스레스를 넘어설지도 않고 그리고 숨겨서 그렇죠. 서세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공격들은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A5 쪽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정상 트래픽에 대한 프로파일링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 시간 동안에 정상 트래픽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학습을 한 다음에 정상 트래픽 추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만들어 놓고요.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비정상 사용자를 선별해내는 방식이거든요. 아, 근데 네. 이 프로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이 비정상 사용자만을 차단시키는 별도의 시그너처를 만들어냅니다. 네, 네. 이것도 똑같이 머신러닝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 사용자 이 프로파일을 쓰시게 되면 아이씨. 정상 사용자들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공격자만 따로 필터링해서 차단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네. 기업의 정상 사용자들의 네. 패턴을 네. 하나의 지문처럼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네. 사용자 그것처럼 다 어떻게 해놓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을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프로파일링 기법은 뭐 여러 군데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범죄에도 쓰이고 범죄의 경우에는 나쁜 유형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네. 나쁜 사용자만 걸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F5 같은 경우에는 정상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나쁜 사용자를 선별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레이 리미트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시그너처 형태로 다이나믹한 시그너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 즉 비정상 사용자의 패턴만을 가지고 네. 차단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영향도가 가장 적고요. 네. 당연히 오타임이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오타임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이제 머신러닝이 적용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토카이트에서 이제 요새 뭐 소프트웨어 로봇, 봇, 네네. RPA, 봇이 뭐 많이 그건 하시죠. 그건 네. 좋은 봇이고, 네. 네. 나쁜 봇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IoT 쪽에서 많이 IoT 나오고 쪽도 있고, 많이 네. 나오고요. 네. 이 봇이 이제 점점 많아질 텐데, 다양해질 텐데, 네. 네. 이거에 대한 지금 대안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네, 계시죠? 저희가 또 추가로 기능을 강화시킨 내용 중에 하나가 봇 탐지 기능을 이제 이 디도스 방어 시스템에 적용을 했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패턴을 떠나가지고 이제 패턴까지 방어 끝났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실제로 사용자가 아닌데 기계가 사람인 척하면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IoT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공격자들은 굳이 힘들게 사용자 PC를 해킹해가지고 PC를 공격자로 이용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IoT 보트를 이용할 거란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트 탐지 기능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5에서도 보트 탐지 기능들을 적용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이 사용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봇이 들어왔을 때 이 사용자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정상 봇인지 아이씨. 나쁜 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패턴을 가지고 봇에 대한 행동 패턴 갖고 있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사용자의 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리자가 카테고리별로 허용할지 차단할지 아니면 알람을 줄지 이렇게 네네네. 결정할 수가 있고 네. 나쁜 사용자의 봇들은 기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패턴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패턴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정상 사용자가 들어왔어요. 네. 이 정상 사용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걸 봤을 때 완전 정상 사용자 범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또 한 번 더 선별하기 위해서 자바 챌린지를 내립니다. 아, 내려가지고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예를 들면 브라우저 제가 알고 있는 브라우저 상태 정보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IP 정보 이 정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게 사용자가
기계인지 네, 사람인지를 네. 구분해내는 기법들을 쓰고 있거든요. 1, 2차를 다 통과해야지만 저희는 네네. 사람이 접근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 튜닝 백엔드 테스트랑 넣어줍니다. 튜닝 테스트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2차 할 때 요새 뭐 개차라든지 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문자 인식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내렸을 때 2차에서 만약에 정상 사용자인 것처럼 보여서 네. 이 정상 사용자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내리잖아요. 네네. 내렸을 때는 이 사용자가 만약에 저희가 점수를 필터링 하다 보니까 스코어가 좀 많이 높은 의심되는 브라우저라고 의심되는 사용자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용자를 검사하기 위해서 캡처를 내리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저 자바스크립트 안에는 캡처 기능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네. 자, 우리가 이제 보수는 아니더라도 요새 보면 이제 SSL 암호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좀 하는지. 네, 그 F5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그 암호화 트래픽에 대한 뭐 가시성 확보라든지 아니면 암호화에 대한 성능적인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 왔었는데요.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은 지금 90% 이상이 다 암호화되어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저희가 소속하는 서비스가 90% 이상이 암호화되어 있다는 거는 그 서비스를 하는 고객사 입장에 봤을 때는 다 암호화되어 있는 트래픽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격 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둠의 경로 네. 네. 가서 보시게 되면 다 공격 툴들도 암호화된 트래픽에 기반해서 공격을 하게끔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기본적으로 걸릴 수 있는 그런 허들들을 다 빼고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된 형태의 공격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트래픽을 단순하게 저희가 그냥 방어만 한다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복구를 하고 속도 저하 없이 복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도 적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 SSL에 대한 탐지 차단 기능들도 장비에 탑재되어 있으면 굉장히 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암호화된 거, 네네. 그래서 암호화 복구할 때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이 성능을 떨어뜨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게 맞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제일. 네, F5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F5 같은 경우는 뭐 CPU 형태로 암복화를 처리하는 제품이 아니고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장비 태생부터 하드웨어에서 SSL을 처리하게끔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SSL 칩은 또 계속 새로 나오는 제품마다 업데이트 되었고 새로운 SSL에 대한 프로토콜도 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고성능의 SSL 처리를 할 수 있는 이게 베이스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요즘 이제 굉장히 뭐 보통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추천하고 예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요. 네, 예측, 맞습니다. 어디든지 예측. 이제 네, 뭔가 그렇죠. 네. 예측을 이제 뭔가 추천하는 건데 여긴 그러면 앞으로 이제 현재 공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공격, 네네. 디도스에 대한 예측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처음에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남아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F5 쪽 용어로는 스트레스 기반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1차적으로 뭐 비정상 사용자를 다 선별을 했어요. 선별하고 다 통과했는데 갑자기 아무런 뭐 증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어느 순간 되니까 서비스가 지연이 생기고 뭐 CPU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F5 장비는 그 현상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거는 저희 용어로는 서버 쪽에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버에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상한 증상이 이상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 네. 그 서버에 대한 보호 방어 기제를 이제 발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헬스 체크를 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간단하게 헬스 체크는 서비스가 죽었냐 살았냐 헬스 체크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아니고 네. 이 서버에 전체적인 상태 정보를 다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서버 쪽에 뭘 심어가지고 뭐 CPU 정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네트워크 단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서버의 상태 정보를 스트레스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버 쪽에 데이터 요청이 들어갔는데 이 데이터 요청에 대한 응답이 얼마만큼 빨리, 원래 평상시에는 뭐 1ms 만에 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10ms가 되고 20ms가 되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스트레스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세 가지의 1차, 2차, 3차에 대한 나눠서 방어를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네. 1차는 뭐 간단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제가 뭐 HTTP 겟에 대한 겟 플러딩에 대한
뭐 챌린지라고 보통 보시면 되는데 겟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사용자한테 쿠키를 심어서 이 겟 리퀘스트를 다시 리프레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저희가 발행했던 쿠키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면 정상 사용자로 보는 방식인데 이 1차를 발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서버 스트레스가 줄지 않게 되면 2차로는 캡차를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발동을 시켜서 캡차를 받고 사용자로 또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잘못된 사용자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 스트레스가 줄지 않으면은 최종적으로는 레이트 리미팅으로 해가지고 그 서버를 보호하는 형태로 방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캡차까지 가지도 않고 1차에서 보통 대부분은 걸러지게 돼 있어요. 2차에 캡차까지 받는다고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은 거의 다 정상 사용자로 보고 공격자들은 거기서 다 걸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차까지는 아마 갈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요 네 가지 특징들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지금 이쪽 장표 보는데 장표 이거 부장님이 좀 많이 손 보시고 만드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제가 조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 저도 많이 해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외국 자료를 단순하게 뭐 글자만 좀 바꿨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이거 알고 했는지 항상 부장님하고 토크할 때 느끼는 것은 굉장히 참 정성이 담겨 있다 장표가. 저희가 본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이게 그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이제 흐름하고 본사에서 그 만든 흐름하고는 좀 순서가 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본사 자료를 많이 활용하지만 순서라든지 내용들은 제가 좀 많이 바꿔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그 김재호 부장의 자료는 되게 괜찮으니까 토크IT 여러분 검색할 때 김재용 치시면 아마 그동안 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발표 자료 다운받는 데 있으니까 한번 자료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보세요. 추천드려요. 따로 메일 주셔도 제가 자료는 드립니다. 자, 아까 아웃 오브 밴드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라인이야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알고 있는 거고. 아웃 오브 밴드가 어떤 건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웃 오브 밴드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아마 그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처럼 저희 환경에 있는 그 스위치나 라우터에 원암 형태로 장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원암 형태로 붙어 있고 그 장비가 스위치나 라우터 통해 가지고 내부로 들어가는 패킷에 대한 미러를 받아요. 미러를 받아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다른 제품들 중에 그 디텍트랑 미티게이션을 따로 두는 장비가 있어요. 디도스 장비 중에 아마 그런 장비가 알고 계실 텐데 F5는 그 장비 형태로 구성은 가능하지만 이 디텍션하고 미티게이션이 한 박스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두 박스가 필요 없고 한 박스에서만 이루어지는데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미러된 트래픽을 저희가 받게 되면 장비가 미러된 트래픽만 가지고도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고 프로파일을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트래픽은 미래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만약에 공격이 탐지가 돼가지고 시그너처가 만들어지든 저희가 필요로 위해서 방어가 트리거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스위치 쪽이나 라우터 쪽에다가 BGP를 어나운스 시켜가지고 그 트래픽만 저희가 따로 당겨요. 정상 사용자 나머지 트래픽은 손 안 대고요. 해당 공격을 받는 그 해당 데스티네이션이나 아니면 소스 쪽에서도 공격이 많이 들어온 소스 쪽만 저희가 BGP로 어나운스 시켜가지고 트래픽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처리하고 이제 걸러진 사용자들 그 중에서도 정상 사용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 사용자들은 걸러서 다시 서버로 보내고요. 비정상 사용자들만 차단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공격이 만약에 멈추게 되게 되면 다시 BGP 설정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원래 서버로 직접 가게끔 이런 구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단순하게 저희가 그 구성 중에 단순 모니터링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공격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모니터링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모니터링도 쓸 수 있지만 저렇게 이제 탐지해서 차단까지도 자동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이는 이제 스팸 포트라는 모드인데요. 스팸 포트라는 모드 쓰시게 되면 실제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모니터링에서 차단도 가능하고요. 밑에 보이는 넷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제 플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탐지만 하는 형태로 쓰는 구조입니다. 그 위에 위에 세 가지 구조는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해왔던 전형적인 인라인 구조예요. 인라인 구조인데 네트워크가 이제 L2 모드냐, L3 모드냐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아웃 오브 밴드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망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방어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아직은 인라인 쪽 많이 쓰고 있죠. 인라인 쪽으로. 네, 아직까지 인라인 많이 쓰고 계시죠. 네. 인라인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근데 그 많은 고객들이 예전에 노후된 인라인 제품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뭐 예를 들면 새롭게 제품을 구매하셔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원래 안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새롭게 구축해야 될 경우에는 현재는 인라인 구성보다는 아로밴드 구성을 좀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왜냐면 이 아웃밴드 뭐 구성하는 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굉장히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요. 그렇죠. 굉장히 쉽게 구성할 수 있고 방어도 그러니까 인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점이 그 라인에 들어가 있는 내부 트래픽만 보호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로밴드로 가게 되면 그쪽 존이 아니더라도 다른 존까지도 장비가 연동을 하게 되면 그렇죠. 다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를 조금만 뭐 장비 한 대로 가지고 커버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영향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야. 이게 박스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박스로 들어간 거고요. 네네네. 뭐 물론 소프트웨어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 네. 말고 지금 박스 형태로 좀 설명을 드린 거고 만약에 저 다른 그 고객님께서 뭐 클라우드나 그런 쪽에 이제 올리셔가지고 아니면 저희는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이 서비스 구축했으면 좋겠어라고 하게 되면 당연 소프트웨어 형태의 제품도 있습니다. 네네네. 예, 쓰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박스 형태의 제품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원클릭으로 차단 설정한다는데 네. 이게 굉장히 쉽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전형적으로 F5라는 제품을 써보신 고객사분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F5 제품이 기능은 많은데 좀 어렵다라는 평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F5가 이번에 디도스 장비, 전용 장비로 나오면서 UI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오, 네. 그러니까 좀 저희 예전에 알고 있던 F5 UI가 아니라 하나의 화면에서 하나의 디도스 화면에서 설정, 모니터링, 차단 설정, 방어 또는 화이트리스트 설정들이 가능하게끔 화면을 따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 화면을 보셔도 좀 F5 화면이 아닌 것 같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좀 더 쉽게 만들어져 있고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요거 실버라인이란 게 네. 이게 이제 클라우드 쪽에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한다든지 네, 뭐 맞습니다. 그럴 때 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F5가 지금 그 실버라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뭐 디도스, 대용량 디도스 차단 서비스, 그리고 웹 방화벽 서비스 등을 저희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SOC 센터에서 좀 관리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재는 백지 회선을 쓰고 있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F5 장비를 달아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백지까지잖아요. 근데 백지 이상 들어오게 되면 실제 회선 자체가 꽉 차가지고 아, 네.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방어를 떠나가지고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공격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걸 또 새롭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걸 F5 실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을 하게 되면요. 아, 네. 안 그러면 이 디도스 장비를 쓰시게 되면 클라우드 실버라인 쪽이랑 다이렉트로 연동이 돼요. 자동으로요. 만약에 저희가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래픽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가 부하가 올라가게 되면 F5 커버해주는구나. 네, F5에 있는 우리가 고객님께서 구매했던 그 장비가 아니라 네네. 클라우드에 있는 F5 솔루션들이 커버해서 걸러주고 트래픽을 보내주는 기능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네. 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AWS나 Azure라든지 뭐 이런 그 IaaS 쪽 네네. 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도 디도스 네.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자체 있습니다. 네이티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네.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이제 장점이 있을까요? F5랑 아마 네이티브 솔루션들이랑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가장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기능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퍼블릭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금도 계속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모집시키고 계시잖아요. 네네.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똑같이 이제 모집시켜서 이제 고객사한테 좀 쉽게 제공할 수 있게끔 네이티브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쉽게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를 가져다 쓰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내가 좀 쉽게 쓰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도 괜찮아요. 근데 특정 기능을 나는 꼭 써야 되는데 이 기능을 쓰려고 하니까 퍼블릭 클라우드가 조금 기능이 약하다든지 네. 기능이 없다든지 그런 형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F5 제품을 같이 올려서 쓰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F5 제품은 지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뭐
뭐 삼사 클라우드라든지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에 지금 F5 제품이 다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디도스라는 기능들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쉽게 구성하셔가지고 똑같이 쉽게 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퍼블릭 클라우드 먼저 한번 써보시고 기능이 네, 없다고 네. 하게 되면 F5 쪽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네요. 그 부장님 그 답변해 주면서요. 네. 좋은 질문하신 분 세 분 좀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네. 네네네. 그 아니면 좀 뭐야 그 답변하시면서 좋은 질문자입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적어뒀으니까.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김우태님, 공격 툴이 여러분 지금 네. 김우태님처럼 여러분들 여기 양지영님, 성종훈님, 김현신님 보면 실루엣만 있는데 여러분 실루엣을 누르시면요. 여러분 PC에 있는 이미지 파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 이종훈이나 김우태님처럼 얼굴 좀 보면서 같이 하면 좋잖아요. 네, 여러분. 네.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는 좀 실루엣이 아니라 얼굴 보면서 하면 훨씬 더 타임라인이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김우태님께서요. 공격 툴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패턴이 생기게 되면 기존 보안 시스템에서는 즉각 응대가 불가능할 텐데요. 보안 시스템에서도 AI 엔진, 우리 아까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먼저 질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네. 그죠? 이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네네. 제가 좋은 질문이고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방어 시스템들을 아까 처음에 4단계로 말씀을 드릴 때 물론 저희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사전적으로 방어하는 레일 리미팅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걸어두고요. 네.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내는 기능들을 같이 걸어두잖아요. 아. 그럼 두 가지가 같이 생성됩니다. 네네. 굳이 앞에 있는 기능들을 레일 리미팅 기능들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희가 다이내믹하게 시그너처를 만들어내는 기능만 올리셔도 네.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런 유형의 공격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패턴이잖아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정상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벗어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방어하는 로직들이 자동 시그너처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만든 뭐 시그너처라서 기존 공격에 대한 방어가 안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님께서 외부 공격의 패턴에 따라서 가용 자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방어 가능한 방법 옵션을 제공하나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떤 공격에 대해서 제가 그 예를 들면은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기능을 쓰시면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다 활성화시켜 두시고 아마 어딘가에는 공격이 다 방어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용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저희 F5 쪽의 자원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ROPS 구성을 하시게 되면 굳이 중앙에서 트래픽을 다 처리하는 그런 자원들을 저희가 쓸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실제로 패턴이 만들어진 방어만 하면 되니까 그 가용 자원들을 좀 고민하지 않으시고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만도 반영하겠고 또 설문하신 분 중에서 20분 또 저희가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트콘 드리겠고요. 또 이제 들으시면서 김정 부장님 괜찮은데 한번 상담 좀 해볼까? 이런 분들은 또 우리가 이게 Q&A만 갖고 안 되니까요. 그런 분들은 거기 이제 상담이라든지 그 요청 같은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재영님께서요. IP에 대한 평판 차단의 경우에 소스 IP 등을 잘 알려진 것으로 변조한 경우 이것을 인지하고 차단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IP 평판을 제가 만약에 변조해서 알려진 공격자의 IP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패턴 DB에 일단 1차 매치가 될 거예요. 근데 변조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IP를 숨겨서 들어오게 되면 일단 IPI는 그 IP를 못 봐요. 네. 그렇죠? 못 보겠죠. 변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뒷단에 있는 클라이언트 검증하는 엔진 쪽에서 볼 때는 이 페이크 IP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판에서는 들어온 IP, 네트워크 단위 IP 정보만 보기 때문에 변조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있는 모듈에서는 저희가 그 평판 DB로 단순 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IP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뒤에 있는 모듈에서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임모모님께서 지능형이라는 의미는 패턴에 대한 부분을 학습해서 방역을 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타 제품에 비해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알고리즘 등이 있을까요? F5가 제공하는 패턴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F5가 가지고 있는 패턴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저기 정상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만들어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들은 제가 아마 따로 따로 기회를 주시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한종호님도 이제 유사한 질문인데 이제 우리 코로나도 변종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변종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 네. 네. 제가 그 제로데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네. 내용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로데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새롭게 공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걔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방역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방역을 할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정상 사용자 프로파일 기준으로 만약 머신러닝을 돌리게 되면 이 비정상을 벗어나는 패턴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변종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정상 사용자 프로파일 기준으로는 아마 시그너처가 만들어질 거고 차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수열님은 IP나 프로토콜 기반의 차단 방식보다 제로 트러스트 방식으로도 진화한다고 들었는데요. F5도 이런 제로 트러스트 적용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IP 프로토콜 기반의 차단 방식,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가 뭡니까? 제로 트러스트라는 기능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이 사용자가 한 사용자가 한 클라이언트죠. 한 클라이언트가 저희 쪽에 있는 시스템에 들어올 때요. 들어올 때 이 중간에 저희가 아무런 예를 들면 보안 체계는 갖춰놨지만 이 애플리케이션만을 보호하는 체계는 없어요. 네. 근데 이 사용자가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올 때 이 사용자 쪽을 계속 트래킹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 제가 만약에 제가 맥북 PC를 가지고 네. F5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F5 홈페이지에서 있는 제로 트러스트 시스템이 제 PC에 방화벽은 잘 깔려서 동작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맥의 OS 업데이트는 잘 되어 있는지, 네네. 안 그러면 저희가 회사에서 필수로 돌려야 되는 시스템들에 대한 프로세스가 덜 돌고 있는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네네. 만약 그거 하나라도 실패가 되게 되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액세스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제로 트러스트라는 기법인데 F5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솔루션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는 방식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대외 서비스를 하는 쪽에 만약에 있다고 하게 되면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모르는 사용자 PC를 제가 핸들링을 해야 되잖아요.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진 않고 이 제로 트러스트는 엔터프라이즈 내 사용자가 내부에서 쉽게 말하면 나는 내부 사용자도 못 믿겠어. 네네.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만든 게 제로 트러스트라는 기법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식, 좀 범위가 좀 틀릴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설계 사상이 좀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박서희님께서는 임계치 설정을 위해서 머신러닝이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시간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그 머신러닝은 스트레스 홀딩을 자동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머신러닝들은 제가 일정 기간 동안 학습을 한 게 아니고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 할수록 이 임계치가 점점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양재영님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게 그 자동 임계치 설정했을 때 상황에 따라 오탐이나 미탐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관리자의 적절한 개입이나 튜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 분도 좋은 질문입니다. 네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토 스트레스 홀딩 기능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그 원클릭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네네. 두 가지를 그림을 같이 합쳐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이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동 임계치 설정은 시스템에서도 오탐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토 스트레스 홀딩을 걸 때는 굉장히 여유 있게 걸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예를 들면 PPS가 100 PPS가 평상시 데이터였으면은 이걸 110, 120 거는 게 아니고요. 네. 200을 걸어주는 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정상 사용자가 문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임계치가 설정이 된 상태로 관리자 화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하게 되면 관리자가 이 PPS를 조금만 줄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레이트를 이렇게 바로 줄여서 적용이 될 겁니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이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종훈님께서 동일한 패턴 또는 IP에 대해서는 한번 학습하면 관리자가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이 처리되는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패턴들도 이게 만약에 패턴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제가 만약에 패턴이 학습을 돼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면
원래는 패턴이 사라집니다. 공격이 끝나게 되면 사라지잖아요. 이 사라지는 패턴들을 계속 같은 패턴에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 패턴들을 사라지지 않고 그 퍼머넌트하게 영구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키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패턴에 대해서는. 그리고 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운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패턴을 그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태웅님께서 IoT 기기를 활용한 디도스 공격, 미라이 본넷 같은 비트코인을 요구한 아르마다 콜렉티브 등과 같은 다양한 공격이 있는데 이런 패턴의 학습을 통한 방어가 가능한지요? 지능형 엔티도스는 차단의 임계치 등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조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신규 디도스 패턴에 대한 업데이트는 얼마나 빨리 업데이트가 가능할지요?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라이 본넷으로 공격했을 때에 대한 방어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아마 피디님이 말씀 주셨던 아마 이전 자료 검색해 보시기 때문에 네, 아마 네, 그 네.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패턴을 통한 방어를 하시게 되면 임계치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임계치는 넘어갈 거고요. 패턴을 하게 되면 제가 정상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벗어나는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은 대략 한 20초 정도 걸려요. 20초 안쪽으로 걸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20초 만에 이거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은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만들었다가 사라졌다가 그렇게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패턴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정호님, 최근 암호화돼서 애플리케이션 공격이 증가할 경우 방어 및 차단을 위해 분석할 때 대용량 네트워크 경우 이런 지연 발생을 막기 위한 FI만의 기술적인 뭐 그런 게 있다면. 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F5 장비에서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처리할 때 F5 장비는 CPU가 하지 않고 장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SSL AG 카드가 있습니다. 칩셋이 있기 때문에 그 칩셋으로 분석을 복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CPU가 하는 역할들은 복구화된 데이터만 가지고 CPU가 분석을 하는 거고요. 네.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CPU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근데 대신에 저희가 하드웨어가 처리할 수 있는 그 SSL에 대한 가용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저희가 고객님께서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에 SSL 암호화 트래픽에 대한 범위가 많이 크다면은 저희가 제공된 제품 라인 중에 좀 큰 제품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김은태님께서 처음에 인라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인라인 방식도 있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 실시간 분석을 인라인이 아닌 아까 아웃오밴드 구조에서 성능이나 지연 등의 영향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잘못 이해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망 중간에 들어가서 인라인 구조라고 하게 되면 망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든 트래픽을 이 디도스 장비가 처리하고 있는 구조고요. 아로 밴더라고 하게 되면 인라인 구조가 아닌 게 아니에요. 트래픽은 네네. 지나가요. 지나가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방어하는 공격 대상만 트래픽을 우회시켜서 이제 방어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그 트래픽도 또한 암호화되어 있을 거고 똑같이 인라인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플로우상으로 인라인이에요. 근데 저희가 인라인이랑 아로 패스는 물리적으로 장비가 망 중간에 들어가 있냐 빠져 있냐는 방식인 거죠. 아마 논리적으로 인라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네. 이기수님,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험이나 공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관련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보안 솔루션이 중복되는 기능도 많고 이 솔루션 종류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이럴 때면 좀 추천 제안 좀 드거나 네, 이 내용들은 아마도 많은 부분들이 중첩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안 제품들은 저희 F5도 포함을 해서 모든 보안 제품들을 만드는 밴드들은 기능들이 하나만 제공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봇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품들도 보트에 대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을 거고요. 네. F5도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보호시 좋은지를 또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솔루션이 기능들이 전부 다 레이어가 좀 중첩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중복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F5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핵심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이 있고 노후화된 제품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후의 제품들은 뭔가 제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디도스 중에서도
그냥 패턴만 보겠어. 안 그러면 디도스 중에서 나는 보안만 보겠어라고 하게 되면 그 보호의 솔루션이 괜찮은 솔루션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야지만 그리고 그 제품은 그 보호에 대한 방어만 쓰시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같이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또 사람은 사게 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능도 쓰고 싶고 저 기능 쓰고 싶고 해서 막 쓰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또 결론적으로는 또 기능에 중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자, 박경님께서 탐지 기준 설정의 범위나 값에 따라서 장비 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하는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될까요? 탐지 기준은 저희가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밀어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밀어받는 트래픽 기준으로 저희가 제품을 사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F5 제품이 50기가를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게 되면 50기가를 기본적으로는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의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네네. 플러스 알파에서 디도스 기능들을 돌릴 수 있는 그 정도 제가 필요해 알려주시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이징은 따로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자, 이기훈님, 예를 들어서 MS SQL을 약 1500대 단말이 접속할 경우 이를 특정 포트 공격하는 포트인지 아닌지 판단도 가능한지요? 네, 저희가 이 공격들은 저희가 크게 저희가 플러딩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플러딩이냐면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서비스를 가지고 플러딩을 날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의 백엔드 서비스를 보고 플러딩을 날리는 경우가 있으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벡터나 시그너처 생성이 다 가능합니다. 네. 김시열님, 아웃오밴드 구성에서 악성 트래픽을 우회시키는 방식은 트랩 방식을 사용하시는 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거는 BGP 방식하고요. BGP 플로우 스펙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BGP 플로우 스펙은 설명드린 장표에는 없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뭐 사용하시는 라우터나 스위치가 BGP 플로우 스펙을 지원한다고 하게 되면 BGP는 그 해당 IP 전체 트래픽을 당겨서 방어하는 구조지만 네네. BGP 플로우 스펙은 그 IP 범위 내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소스 포트가 뭐고 뭐 IP가 뭐고 그런 부분들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세분화된 패턴만 당겨서 막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공격 패턴만 막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두 가지 다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님 인프라에서 BGP나 BGP 플로우 스펙이 지원한다면 둘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신님, 아웃오밴드 구성의 경우 암호화된 트래픽 중에 RSA 같은 방식 이외에 DH, DPL만 방식을 사용하는 암호화 통신의 경우 대응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모든 암호화 통신 방식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 패킷을 제가 밀어받아서 학습을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학습을 하고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그 서버 쪽에 사용하는 인증선은 다 저희 장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렇게 올라와 있고 저희가 복구해서 암호화 반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플로우는 인라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광재님, 클라우드의 디도스를 구성해서 ISP 사업자로 연동하는 구성이면 디도스 서비스를 ISP 사업자가 받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보통 디도스 구성은 ISP 사업자와 회선 장비가 연동되는 구간에 구성이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해당 장비도 박스 형태 장비를 지원하는 거 아닌지요? 네, 이 질문도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그 ISP 사업자 쪽에서 회선 서비스 받게 되면 ISP 사업자 쪽에서는 당연히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보통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ISP 쪽 사업자들도 디도스를 전체 그 고객사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체 서비스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근데 그래서 저희가 ISP 사업자 쪽이랑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단계에서 나왔던 슬라이드 중에 그 IP 셔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IP 뭐 다이나믹 블랙리스트 기능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공격이 탐지가 되잖아요. 탐지가 되게 되면 저희 장비가 막는 게 아니고요. 네. ISP 쪽에 있는 라우터 쪽으로 저희가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ISP 쪽에서는 설정을 한 게 없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는 그냥 그 IP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IP 중에 이 IP들은 날려주세요, 없애주세요라고 이렇게 저희가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연계가 RTPH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기능을 써서 ISP 쪽에 연동을 해서
ISP 쪽이랑 같이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님은 이 디도스 솔루션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하드 장비를 네. 이제 온프레미스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그냥 그 앱스토어 클라우드 서비스 앱스토어 같은 데서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저희 네네. 클라우드 그 앱스토어 마켓플레이스 가보게 되면 아마 F5가 막 그 이미지가 있고요. 그 네. 이미지를 받으셔가지고 네. 뭐 유틸리티 라이센스 그냥 시간 베이스로 쓰는 라이센스가 됐든 아니면 구매하시는 라이센스가 됐든 여러 형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영규님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방어복 입고 하면 좋을 뻔했다. 자, 네. 지종호님, 그 F5에서요, 머신러닝 기반의 동적 차단 패턴과 보탐지 솔루션으로 이상 행동 등 탐지했을 경우에 이 정보를 F5 중앙센터에서 어떻게 획득하고 위험 패턴을 분석하고 F5 방어 알고리즘이나 DB 정보 패턴에 업데이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F5 중앙에서 배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한 게 동적 차단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봇 탐지 기술 중에서는 저희가 이미 알려진 시그너처들은 업데이트를 해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봇 탐지 기술이라든지 동적 차단 패턴이라는 부분들은 장비가 그때마다 이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 따로 업데이트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네. 박우일님, 저희는 올해 ISMS 인증 심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엔티-디도스 솔루션 도입 시의 특장점이나 어드밴티지가 어떻게 있을지요. 그리고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데 어떤 마케팅 사례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F5 제품이 아마 또 지금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나 제가 티어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트워크 티어나 어플리케이션 티어 전방위 방어가 가능해요. 가능하고 필요한 내용들은 한 박스에서 다 구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심사를 받으시는데 크게 이제 한 박스 제품만 있어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다른 제품들을 ISMS 심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보안 제품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네. 한주호님, 시장에 여러 디도스 솔루션이 있는데 F5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면? 네, 도스 솔루션은 많을 거예요. 많을 거고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인라인 장비들도 있고요. 물론 F5 인라인 장비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RO 벤더를 쓰고 있는 장비들도 있어요. 근데 RO 벤더를 쓸 때 F5 장비도 예전에는 그 디텍션하는 모듈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사의 디텍션 모듈을 좀 같이 연동해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을 써왔었는데 경쟁사를 보시게 되면 디텍션하는 모듈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미티게이션하는 모듈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모듈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마 비용적으로 보시게 되면 꽤 많은 비용이 드실 거예요. 근데 F5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기능들을 하나의 박스에서 지금 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아마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저렴하게 도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기능들에 대해서는 아마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한번 검증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오늘 질문자 한 분 아까 좋은 분 세 분 말씀. 이광재님, 김우태님, 양재영님, 양재영, 김우태, 이광재님 요 세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케이크. 네. 어차피 요즘 실컷 좋고 온 가족이 단란하게 이제 모여 있어야 되는 거니까 케이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줄까요? 네. 네. F5 솔루션들은 아마 지금 이 자리 말고요. 또 다른 자리를 가지고 아니면 또 토크아이티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게 되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신다든지 메일을 주시게 되면 아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재택근무를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저도 재택근무 해보니까 저는 좀 처음엔 좋을 줄 알았어요. 좋을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다는 게 좀 쉽지 않고 환경도 좀 틀리기 때문에 좀 많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좀 힘드시기 때문에 좀 잘 이겨내시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요새 재택근무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사무실에 잠깐 왔다 왔는데 그렇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한강 요새 따릉이 자전거, 자전거, 공유 자전거 있거든요. 그거 거의 공짜예요. 그런 거 타고 그게 뭐 춥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전거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야외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데서 좀 기획도 하시고 좀 이렇게 우리 일상에 쫓기다 보면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라든지 그죠? 네. 거시는 걸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 같은 때 좀 한번 여러분들 그런 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해서 좀 슬기롭게 요 시기를 서로 다 잘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톡카이티 3월, 4월 달에 거의 매일 방송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